자, 공법 강의하는 박희영입니다. 자, 3월 3, 4월 과정 개강인데 오늘 첫 수업이라 일단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어요. 제가 마스크 쓰고 강의하다가 쓰러질 뻔했어. 그래서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 쓰고 들어왔는데 벗겠습니다. 어디 신고하지 마세요. 자, 강의를 좀 효율적으로 벗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. 자, 3, 4월 수업은 기본서를 보려면 힘들어가지고 그 필수서로 진행을 할 건데 자료가 보시면 좀 얇죠. 거기에 기출문제 포함해가지고 138페이지니까 뭐 전체 다 해서 그 요약 내용만 따지면 정확하게 69페이지예요. 기본서는 한 800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69페이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했는데 일단 공법은 특징이 좀 과목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양이 많아요. 기본서 그동안 보셨으면 엄청나게 두껍죠. 6개 법률에 그 법 조문만 해도 막 엄청납니다. 조문만 다 합해도 한 2,000개 조문 가까이 돼요. 그리고 조문 내용 자체가 또 민법과 다르게 아주 복잡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양이 많고 또 공부 이게 내용을 좀 잠깐 보면 막 그 내용들이 다 생소해요. 뭐 듣는 단어들이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단어 이런 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듣다 보니까 양은 많고 그 내용은 생소해서 이해도 안 되고 체계도 복잡하고 이래서 공부하기 굉장히 난해하거든요. 일단 공법은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 기본 점수만 맞추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. 다행히도 2차 과목 중에는 그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죠. 중개사법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도 워낙 탁월하게 하시는 데다가 그 내용도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내용이고 법도 딱 하나예요. 이게 양도 적고 그래서 중개사법이 좀 나름대로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점수는 중개사법에서 따시고 공법은 그냥 기본 점수만 맞겠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50점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데 별로 지장 없어요. 그래서 50점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2개만 더 맞춰서 한 55점. 물론 60점 맞으면 최상이고 그 정도 점수 맞으면 합격하시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 양을 줄여서 해야 되죠. 그 많은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양을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양을 과감하게 줄였는데 일단 그 어려운 건 공부할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쉬운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또 쉽다 하더라도 출제 안 되는 거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항은 자주 나오면서 내용도 쉬운 거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일단 출제는데도 어려운 거는 해봐야 결국 시험장 가면 찍게 되니까 어려운 거 그냥 빼버리고 쉬운 내용 중심으로 그것도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가끔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서를 그냥 샅샅이 봐야만 이렇게 식성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내용 중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그것부터 고민하다가 시간 뺏기고 시험장 가서 결국은 그 문제가 나오는데 정확히 이해한다고 기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찍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 풀 때 더 헷갈려요.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은 이제 내가 아는 것만 골라서 푸는데 많이 하신 분은 이거저거 다 본 것 같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한참 풀다 보면 정확히 생각 안 나니까 결국은 찍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 안 한 분은 그냥 1초 만에 찍을 거를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은 뭐 2분, 3분 고민하다 찍는 겁니다.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. 그냥 고민해서 찍은 거냐, 그냥 찍은 거냐, 딱 그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찍을 바에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버리는 게 나은 거죠.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 그냥 싹 빼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양을 확 줄였으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하시면 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. 그래서 뭐 문제 풀다가 내가 못 본 내용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든 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든 내가 못 봤던 이런 문제들을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.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무리 쉽게 나와도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오고 또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. 지난 31회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내용이 한 10문제 가까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 몇 문제 나오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반 정도는 쉽게 나왔어요. 그래서 쉬운 거 반만 정확히 맞추면
점수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게 뭐 그 상대평가면 남들보다 점수가 좀 더 나와야 되니까 뭐 어려운 것도 해야 되죠. 근데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16개를 다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는 거 아니에요. 더구나 공법은 목표가 50점이니까 20개 버려도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아예 각오를 하나는 풀고 하나는 찍겠다.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하세요. 그래서 하나 풀고 하나 찍고 하나 풀고 하나 찍으면 다 점수 나오는 거니까. 그래서 일단 그 공부 전략은 딱 그겁니다. 양은 줄여서 공부한다. 대신 줄여진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. 확실하게 공부가 되려면 그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체계를 알아야 되고 내용 이해가 충분히 돼야 돼요. 필요한 사항은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체계 잡고 이해를 하고 암기까지 돼야만 문제가 정확히 풀립니다. 단순하게 외워가지고는 내용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. 그다음에 이해도 한 것 같고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체계를 모르면 또 문제가 엉뚱하게 풀립니다.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조합이 세 군데 나와요.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정비사업조합이 있고 주택조합이 있는데 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해서 문제 풀 때는 정비사업조합에다 적용해버리면 맞을 수가 없겠죠. 그런데 그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있어요. 대의원회가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.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인 경우에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.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똑같은 조합인데 법마당 내용이 달라요. 도시개발조합 문제를 구성하다가 이제 헷갈리게 할 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. 그걸 갖다 넣는 거예요.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을 분명히 봤거든요. 정비법에서 본 내용인데 도시개발법에다가 그걸 잘못 적용해서 속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체계 잡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 확실하게 외워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. 외우는 거는 뭐 제가 대신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야 되죠. 많은 분들이 분명히 외웠는데 다음날 생각해 보면 어제 외웠던 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괴롭죠.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거는 감수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. 누구나 한 번 듣고 기억할 수가 없죠. 한 번 들으면 금방 까먹죠. 까먹으면 다시 외워야 되죠. 또 외웠는데 또 까먹어요. 그럼 다시 외우고 또 까먹고 또 외우고. 그래서 꼭 반복하는 거예요.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1년 동안 반복하다가 그 외워져 있을 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. 다만 이제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수많은 걸 한꺼번에 외우려면 좀 벅차니까 평소에 이렇게 외워두고 그다음에 까먹으면 또 다시 한번 외우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. 그래서 처음 외우는 거하고 까먹었던 걸 다시 외우는 거 분명히 다르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제 외울 것들을 외워뒀다가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외운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니까 외우는 거는 스스로 외우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. 근데 아무거나 막 외우면 안 돼요. 요약집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또 수업 시에는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외우다 보면 외울 분량이 좀 나름대로 줄어요.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외우고 그다음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